충성!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예비역 육군대위 황서진입니다. 대한민국 육군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라이벌인 관계가 있죠. 바로 삼사관학교와 ROTC입니다. 현역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 삼사관학교 출신과 ROTC 출신 장교에 대해서 이들이 라이벌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도 없으시긴 하지만 심지어 전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게 인터넷을 포함한 외부에서는 이 둘을 라이벌로 연결하며 육사 다음으로 누가 더 진급이 잘 되냐, 장기가 잘 되냐, 아니면 어느 집단이 장군을 더 많이 배출했냐 라는 식으로 기싸움을 펼치곤 합니다. 그렇지만 이는 정말로 무의미한 경쟁이므로 삼사와 학군 누가 더 뛰어나냐 라는 무의미한 경쟁을 굳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방금 제가 어느 집단에서 장군을 더 많이 배출했냐 라는 건 누구나 한 번쯤이라면 궁금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 삼사관학교 출신 장군과 ROTC 학군사관 출신 장군 중 과연 어느 집단에서 더욱더 많은 대장을 배출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거 가지고 삼사가 더 뛰어나네, 학군이 더 뛰어나네 라는 무의미한 싸움을 하지 않기를 바라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에 앞서 이 삼사관학교와 ROTC의 역사와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사관학교입니다. 자, 이 삼사관학교는 정말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매번 인터넷에서 육군사관학교와 비교당하며 많은 분들이 정말로 삼사관학교를 무시하는 발언을 많이 하지만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육군 삼사관학교는 1968년 개교를 시작으로 약 50여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50여 년의 긴 역사간 정말 수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 현재 삼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은 대학교 1, 2학년 때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면 대학교 3학년 때 삼사관학교로 편입을 하며 2년간 생도생활을 거친 후 졸업 후 육군 소위로 임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삼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의무복무 기간은 6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의무복무 기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삼사 출신 장교들은 중기 또는 장기 자원들로 분류가 되며 이렇게 중대장 자원을 육성하는 데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삼사관학교에서 한 해 배출되는 장교의 수는 대략 400에서 500명 정도 되며 2018년 기준 삼사생도 1명을 장교로 양성하는 비용이 약 1억 1662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자, 즉 이런 걸 우리가 보았을 때 육군 삼사관학교 생도들은 육군사관학교의 생도들에 비하면 교육기간이 2년 정도 더 짧긴 하지만 엄연히 군사학과, 군사훈련을 받으며 국가의 간성이 될 사관 생도들이며 다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정말로 야, 삼사관학교를 도대체 왜 가냐? 라는 비아냥거리는 시선에 절대 아랑곳하지 마시고 본인이 정말 삼사관학교에 생도로 들어가고 싶다 하시면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입교를 하시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장기나 진급은 할 사람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너무나 죄송하게 말이 좀 샜는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50여 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삼사관학교는 수만 명의 장교들을 배출했을 텐데 그 수만 명의 장교 중 과연 삼사관학교에서 포스타, 대장은 몇 명이 나왔고 그 대장들은 누구이며 차기 삼사관학교 출신 대장은 누가 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삼사관학교의 첫 대장 진급자는 삼사관학교 1기로 졸업하고 1970년에 임관한 예비역 대장 박영하 장군입니다. 자, 박영하 장군은 2006년 11월 삼사 출신 최초 삼사관학교 설립 38년 만에 대장에 진급하며 이 작전사령관으로 취임하였고 이 보직을 끝으로 2008년에 전역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점은 전역 당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마지막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간혹 우리가 장군들을 보면 전쟁 경험도 없는 똥별이라고 하는데 박영하 장군에겐 절대로 그런 말을 붙여서도 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영하 장군은 3사 1기로 임관을 하다 보니 모든 진급에 있어 삼사관학교 출신 최초 사단장, 최초 군단장, 최초 사령관이라는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삼사 출신 대장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바로 다음 기수에서 대장이 나오진 않았고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두 번째 진급자는 3사 10기로 졸업하고 1974년에 임관한 예비역 대장 박성규 장군입니다. 박성규 장군은 2011년 대장에 진급하며 1야전군 사령관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이는 3사 출신 최초 야전군 사령관으로 취임하는 매우 이례적인 장군 인사였습니다. 이게 왜 이례적인 장군 인사냐면 이전 전방 야전군은 1야전군, 3야전군 두 개의 야전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방을 지키는 이 작전사령부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군의 집중도와 실작전이 펼쳐지는 곳은 전방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전방 야전 군사령관에는 비육사 출신이 아닌 대부분 육사 출신 장군들이 주로 임무를 수행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비육사 출신인 3사 출신 장군이 전방 야전군사령관 임무를 수행한 점을 감안하면 그때 당시 매우 파격적인 인사였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박성준 장군은 1야전군사령관을 끝으로 2013년도에 전역을 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3사 출신 대장입니다. 3사 14기로 졸업하고 1977년에 임관한 예비역 대장 이순진 장군입니다. 자, 모두들 아시다시피 이순진 장군은 2015년 3사 출신 최초 합동참모의장을 역임하였고 이 합참의장을 끝으로 17년에 퇴역하였습니다. 이순진 장군도 이례적인 장군 인사였는데 아시다시피 이 합참의장이란 자리는 대한민국 국군 내 서열 1위인 자리입니다. 그렇다는 건 대부분 사관학교 출신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머릿속으로 그려질 겁니다. 추후에 다루겠지만 학군사관 출신 대장들도 이렇게 합참의장 자리를 역임하긴 했었지만 3사 출신으로는 최초로 이순진 장군이 합동참모의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3사 출신 대장입니다. 3사 17기로 졸업을 하고 1980년에 임관한 예비역 대장 박종진 장군입니다. 자, 박종진 장군은 2017년 대장으로 진급하며 3사 출신으로서는 두 번째 1야전군 사령관이자 마지막 1야전군 사령관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2019년 1월 1야전군 사령부와 3야전군 사령부가 단일로 통합되며 지상작전사령부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3야전군 사령부가 통폐합되며 이와 함께 전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점은 박종진 대장이 대장으로 진급하기 전 중장 보직입니다. 박종진 장군은 당시 중장급 마지막 보직인 3야전군 사령부의 부사령관이었는데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보직 앞에 부라는 단어가 붙은 보직 임무를 수행하면 거의 말년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합니다. 실제로 많이들 전역도 하시죠. 그런데 정말 운이 좋게 박종진 장군은 2017년 그때 당시 정권 교체가 갑작스럽게 바뀌며 주변 상황도 더불어 바뀌게 되었고 그러면서 대장 진급에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덕장과 용장보다 더욱더 뛰어난 장군은 바로 운장이다. 그렇죠. 운도 저는 결국 실력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3사 출신 대장입니다. 자, 3사 20기로 졸업하고 1983년에 임관한 현재 육군 대장으로 있는 황인권 장군입니다. 이 황인권 대장은 2018년 대장으로 진급하며 현재 2작전사령관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인권 장군은 제가 이전 7명의 국군 대장에서도 소개를 한 적이 있지만 현 육군에 존재하는 5명의 대장 중 1명이 되겠습니다. 그의 의전 서열은 국군 내 약 6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인권 장군은 대장으로서 3사 출신 장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계급까지 올라간 상태이며 아직까지 황인권 장군 앞에는 육군 참모총장과 합참의장 두 자리가 더 남아있긴 하지만 과연 3사 출신으로서 최초 육군 참모총장이 나오거나 아니면 두 번째 합참의장이 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매우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고위급 장성 인사가 발표되면 또 시청자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사관학교 출신 장교 중 대장으로 진급한 장군 5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1960년 1기부터 2020년 55기까지 총 5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3사관학교의 대장 진급 사례를 보면 1기부터 20기까지 총 5명이 배출이 되었고 평균 3에서 4기수를 터울로 진급을 하였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궁금한 게 하나 생기실 겁니다. 현재 황인권 장군 이후 3사 출신으로서는 과연 누가 대장이 될까라는 궁금증이 한 번쯤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자, 현재 지금 대장으로 진급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가 딱 2명 있습니다. 바로 현역에 있는 3사 출신 중장은 단 2명, 즉 이 2명 중 1명이 대장으로 진급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건데 후보 2명 중 1명은 3사 22기로 임관하여 현재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진성 중장, 그리고 다른 1명은 3사 23기로 임관하여 현재 제7기동군단 군단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허강수 중장이 있습니다. 자, 한 기수 차이로서 이제 선후배인데 현역에 있는 황인권 대장이 기수가 20기인 점을 감안했을 때 여태까지 평균 3 내지 4기수 터울로 진급을 한 걸 보면 22기이자
그리고 앞에 부가 붙어서 부사령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진성 장군은 조금 진급이 어렵지 않을까. 정말 저의 개인적인 뇌피셜이지만 조심스레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현재 7기동군단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허광수 중장이 차기 대장 진급을 하여 이작전사령관 임무를 수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한번 3사 출신의 5명의 장군과 그리고 차기 대장으로 진급할 중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3사의 라이벌이라고 불려지는 학군사관 출신들 장군들이 과연 몇 명이고 그리고 각각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진급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정말 말을 압축적이고 재밌게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말을 길게 하다 보니 벌써 또 10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시청자분들이 지루할 수 있으니 학군사관 출신 대장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10분간 휴식!